그래요.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한 주간 마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스트리밍이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바로 방송 진행하고요. 녹화를 해서 녹화 내용을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모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내용들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은 뭐 그동안 제가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바뀐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수 못 간다, 지수 못 간다 라는 얘기 계속 해드렸었고 못 가요. 그죠? 못 갑니다. 코스피가 못 가는데 뭐 코스닥만 혼자 갈 리도 없고요. 그죠? 못 갑니다. 미국 증시가 단기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이미 이런 반등은 이미 주가에 다 선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오늘 아침 초장에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아침 초장에 강하게 갭상승했다가 결국에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밀려버렸죠. 왜 그래요? 올랐던 미국 뉴욕 증시가 어제는 올랐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모두 소폭 오늘 코스피 지수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래도 저점 찍고 이렇게 하방 경직은 나왔죠. 하방 경직 나왔고 일봉상으로도 어때요? 선물 차트상으로도 밀집대를 깨지 않았습니다. 깨진 않았습니다. 상방으로도 가기 어렵지만 하방으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견조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떨어지지도 않는 형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죠, 여러분들.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지금 장세는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는 기간주형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이 오늘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라 그랬습니까? 대형주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지 말고 반등을 해서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와자 라는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듯이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도 모두가 강세 출발에 모두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들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죠? 바이오 제약주들도 그랬고 반도체도 갔다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는 선방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었던 백신주들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도 모두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그나마 이재명 관련주들 대선주였던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강세 기록했다가 좀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윤석열 관련주는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죠. 이게 지금 무엇으로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시장은 절대 조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종목 장세고 이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는 다음 주에 5월 말부터 해서 6월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5월 말에서 6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5월 말과 6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제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백신 수합 내지는 백신 허브를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협력과 관련된 재료들도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6월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6월 달부터는요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할 겁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대선주들의 흐름들도 이제 그동안의 움직임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시세가 꿈틀거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다음 주 5월 말과 6월 증시는 이 종목 장세, 본격적인 종목 장세의 시발점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또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다음 주부터 5월 말부터는 충분히 확보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고, 또 백신 스왑이라든가 또 백신 허브를 통해서 백신 접종 속도가 가속화되게 되면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목 장세가 보다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된 이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 이거는 무수할 장세가 아니구나. 오히려 종목 장세가 터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서 새롭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목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다음 주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장세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금요일 장세 별로 안 좋고, 또 금요일 장세 고점 매물들 충분히 소화를 해냈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새로운 시세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 장세를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종목 장세를 대비하는 그런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 내용 제가 먼저 서머리 해드렸는데, 자, 요 내용 간단하게 체크되신 분들, 3번 한번 부탁합니다. 3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가 마감 방송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주말 동안 제가 시장을 좀 분석을 드리고, 주말 동안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유망한 섹터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시장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이 없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무방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오늘 이 무방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드렸듯이 시장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않는, 자,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지수 흐름은 한 대표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죠? 이런 장세 속에서 이제 종목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장세를 이제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요, 미국 증시는 단기적인 하락 후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중간 바닥을 다지는 정도. 그죠?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월봉상의 미국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마감 방송 말씀드리면서 월봉상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너무나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분명히 쉬어가는 조짐이 명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중간 바닥은 다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 그러나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에 기간 조정 가능성을 보시는 게 맞겠고, 언급드렸듯이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고 하는 그 재료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방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습니다만 하방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떨어지지만 않으면 해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시장은 떨어지거나 대세 하락으로만 가지 않으면 먹을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다만 떨어지지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지리한 횡보 장세가 나올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보지 않을까? 코인 같은 거 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과도하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손실을 볼 장세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를 조금만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은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는요,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 횡보 조정이 나올 것이고 어제 올라서 오늘 저녁에 소폭 강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의 마감이 될 거예요. 중국 증시 약보합선, 일본 증시 강보합 정도. 그러나 주봉상, 월봉상의 흐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가가 상승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정도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증시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스피가 3100도 깨지지 않은 선에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탄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에 대한 공포는 갖지 말자. 코스닥도 일단 950선 여기가 중간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지수가 단기로 올라서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벌써 몇 개월째예요. 좀 많이 길어지고 있죠.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지치실 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증시가 코로나19 이후에 1차 상승 후 눌림 주고 2차 상승 후에 자, 올해 연초 사상 최고점 딱 찍고 나서 벌써부터 5개월째 지수가 횡보 장세 3000선을 지지선으로 횡보 조정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하는 형태. 이 형태면은 이게 언제, 이 횡보 조정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횡보 조정이 언제 끝날지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기간 조정이 당분간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횡보 조정이 상방으로 무너지건 하방으로 무너지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고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기간 조정이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이 기간 조정 장세에 계속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는 게 보통이고, 그죠? 횡보 조정 장세에서는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소외되고 못 올랐던 종목들까지 다 올라가고 갔는데도 지수가 횡보합니다. 그럼 뭐예요? 강세장 속에서 강세장 때 올랐던 대형주도 못 가고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2차 반등을 보였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개별 종목이에요. 개별 종목들. 그동안 강세장에서도 못 올랐거나 내지는 올랐어도 앞으로 이 횡보 조정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은 뭐예요? 모멘텀. 개별적인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모멘텀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때는 대형주가 올랐고 또 이때는 중형주 내지는 중소형주가 올랐습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대형주가 못 가는 장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고요. 그죠? 중소형주고 그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때 상승장 속에서 소외됐던 종목들과 그리고 모멘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개별적인 반등세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가급적이면 모멘텀이 살아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을 위주로 봐라. 그 중에서 중소형주를 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어제까지는 중소형주의 시세가 상대로 강하게 나왔었죠.
자,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전체적인 장세가 조정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종목군들도 다 조정을 보인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여행주들도 오늘 다 조정권입니다. 조정권입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죠?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조정이 나왔는데 어때요? 조정이 좀 과합니까? 견조하죠? 견조합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지수 행보세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의 기간 동안 약간 우하향, 또 코스닥 지수도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약간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2나 하나2 같은 종목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상향입니다. 남들은 손실을 보거나 내지는 본전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 백신 수혜주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밀렸어도 수익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모두2 같은 종목도 이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빠졌잖아요. 오히려 수익이 이만큼 되는 겁니다. 수익이 월등히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조정치고는 이 정도 조정이면 어때요?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고 견조한 겁니다. 하나투도 마찬가지고. 오늘 파라다이스가 좀 많이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찍고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지금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거나 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얘는 갔다가 이만큼 좀 밀리게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견조하죠? 그죠? 자, 이런 가운데 대선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동안 제가 윤석열 씨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얘기를 하면서도 뭐 양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이제 이재명 쪽을 얘기합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성향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율로. 그죠? 윤석열 씨가 이번에 대권을 도전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짙어진 상태입니다. 그 기대감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지율 싸움으로 갈 겁니다. 윤석열 씨가 이번에 나 대권 도전하겠습니다.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대권 도전한다 주가 못 가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질적인 지지율 게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 지지율이 지금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온 겁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시장하고 무관한 겁니다. 물론 지수가 빠지고 또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또 올랐다가 매물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플러스권의 시세를 보인 종목이 여기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백신 개발주들 셀리드가 1.3% 강보합성 정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합 정도.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 하락에 비해서 지금 SK 바이오스는 보합 정도, 진원생명과학은 강보합 정도. 그죠? 시세가 진액신이 왜 빠졌죠? 시세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뒀던 종목군들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지수 조정에 비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견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종목장세 위력이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에 지금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또 지수가 어제 올랐고 그에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 반등에 따라서 강세 출발했습니다만 어제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매물 받으면서 지수가 밀렸고 지수가 밀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개별 종목군들의 시세는 상당히 견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은 시세를 이미 많이 냈어요.
경기 민감주들도 많이 냈고, 그죠? 조선주들도 많이 냈고, 철강주들도 이미 시세가 많이 난 겁니다. 보세요. 추경 매수하지 말고 일부 대형주들은 일부 펄어가지고 현금을 좀 만들어내라. 그 현금을 만들어내고 나서 종목 장세를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듯이 대형주들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오셔라. 털어내셔라. 그리고 종목 장세로 대비를 해라. 오늘 이 조정 장세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장세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대형주라든가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안 돼요. 일단은 최근까지 올랐던 철강주, 조선주, 건설주, 은행, 증권, 보험주, 기계주 안 됩니다. 얘네들은 최근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얘기했죠. 지수가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주 중에 다시 올라갈 때 얘네들은 못 갑니다. 어디가 간다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갈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 최근까지 올랐다가 눌림 주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반등 시마다 물량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100%는 안 털더라도 적어도 50% 이상 물량을 털어내시는 게 맞겠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IT 종목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자동차주들도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들 종목을 묻어둔다라고 한다면 뭐 묻어두셔서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가급적 절반 정도로 털어가지고 뭘 봐요. 일단 개별 종목을 주로 먼저 승부를 거세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 그 개별 종목 털고 얘네들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한 대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대표는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있고 다 예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타이밍, 시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시점. 그때 시장 움직일 때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은 죽는 장은 아니다. 계속 강조했죠. 지금 이 시장은 3천선은 애지간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3천선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3천선은 안 깨지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갑니다. 하지만 3천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분명히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나중에 시장을 갈 거예요. 이번에 3천선 깨지지 않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3,700에서 3,800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기간 조정의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목표치가 3,800에서 3,700에서 3,800이 될 수도 있고요. 4,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대표 뭐라 했습니까? 한 대표는 단타 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장이 안 좋을 땐 단타도 칠 겁니다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타 쳐보세요. 돈 못 벌어요. 또 못 법니다. 그죠? 아무리 단타 쳐보세요. 돈 못 법니다. 단타 치지 말고 큰 시세를 보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목 장세에서 종목으로 승부를 걸고 나중에 강세정이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 제가 종목 다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나중에 중장기로 보셔야 되고요. 하이닉스 보셔야 되고 삼성전기 보셔야 되고 LG화학 삼성이 있을 때 봐야 되고 LG전자 봐야 되고요. 현대차 기아 봐야 되고 현대모비스 현대오토메 현대위아 현대글로벌 만도 이런 거 봐야 됩니다. 나중에 종목 장세 끝나고 나서 지수가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 대형주들 IT 대형주들은 지수처럼 이렇게 기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어가는 장세에서 뭐라 했습니까? 중소형주 종목 장세 나온다. 종목 장세로 수익 난다 그랬죠. 그리고 종목 장세 끝나고 장세가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대형주가 가는 겁니다. 그때 종목 다 털고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면 돼요. 이때 또 다시 대형주에다가 선택과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선택과 집중한다 그랬죠.
종목 장세에다가 지금 올인해 있습니다. 나중에 대형주들이 장을 주도하잖아요. 또 여기다 올인할 겁니다. 한 종목에 올인한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로 올인한다는 얘기예요. 주도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지금 번개불에 콩거 먹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번개불에 콩거 먹다가 다 탄 거예요, 여러분들. 응? 장 초반에 올라간다 그래 추경매에 있었다가 다들 불타는 겁니다. 그죠? 대형주가 지금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형주는 지금은 안 돼요. 대형주는 거듭 얘기합니다만 대형주는 자 반등시마다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형주로 승부 걸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다. 다음 주 초반도 월요일날 정도 선에서도요. 대형주 잠깐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면 다는 안 털더라도 최소한 30에서 50% 내지는 7, 80%까지는 정리를 하세요. 그 정리한 자금을 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종목 장세로 또다시 집중을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대형주 쪽은 안 본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어제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장세가 다 전강후약으로 밀렸는데 반도체 장비들도 밀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리콘웍스, 아나페스, 코아시아 같은 이런 팹리스 관련주들은 오히려 또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또 반도체 장비주 밀리긴 했는데 뭐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GST도 그렇고 USM도 그렇고 다 보합 내진 약보합 정도 선에 마감이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렇게 가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가는 둥, 안 가는 둥, 가는 둥, 안 가는 둥,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진입입니다. 이렇게 진입입니다. 이렇게 진입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 정도 위치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종목들이고요. 그 안전했던 종목군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은 중소형주에다가 실적이 너무나 좋고요. 실적 좋고 업황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반도체 공급 물량이 딸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TSMC, 하이닉스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테크놀라든가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들은 반도체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죠.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그 실적 호전 추세는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섹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섹터들 많죠. 반도체도 있고, 뭐 2차전지도 있고, 수소도 있고, 5G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고 이 정도의 장세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한쪽만 보셔도 돼요. 반도체 한쪽만. 다만 얘네가 장을 주도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개별주들은 얘네들보다 강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다가 몰빵하지 마세요. 포트에 그냥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그 정도만 넣어두시고 철저하게 종목 선별을 해야 됩니다. 실적과 성장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좋아지는 종목 한두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해서 반도체 장비주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뭘 봅니까?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섹터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또 백신 수혜주들, 또 백신 관련주들. 이쪽에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갖자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엔터주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도 종목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뭐 압축드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더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고민해가지고 매매해가지고 또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보게 되면 오히려 매매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엔터 관련주들과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하이브 같은 종목들, 이제 하이브 같은 종목이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하이브, JYP, YG엔트, SM 이런 종목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 웹툰,
이런 종목들. 종목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돼요. 이 안에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관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종목을 제가 떡 부러지게 종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 안 드리고 있죠. 그만큼 종목 접근은 쉽진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명확하게 모멘텀이 있고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는 게 맞겠죠. 자, 다시 와서 아직도 지금 이 백신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고, 그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백신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주목할 건 뭡니까? 자, 요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사 보여드렸었죠. 백신 보고 관련해서 하루 일평균 1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던 코로나19 접종자 수가 이달 하순부터 최대 30만 명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접종에 약간의 차질이 있더라도 그 숫자가 어느 순간에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때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백신 접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제 6월 그리고 하반기부터 글로벌 여행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낮은 상태이긴 한데 일단 접종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루에 최대 30만 명대까지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두세 달 안에 백신 접종이 상당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6월, 7월 달 안에 이런 여행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했고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 지금도 수익 구간입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백신 개발주들은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종목들은 백신 주권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백신 주권 관련해서 미국에서 백신 수합이라든가 또 백신 허브 이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기에 대비를 해서라도 백신 주권은 분명히 지켜내기 위해서 백신 개발은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에 따른 수혜는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백신 개발은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백신 개발주들은 아직도 저는 살아있다라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가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37% 왔다 갔다 50%에서 30%까지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 죽죠? 안 죽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출렁거리는 과정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엔 다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종목들 여기서 팔고 다른 종목에서 매매해봐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무방에서 같이 공유했잖아요.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 들었었고, 이런 종목들 보십시오 하면서 매수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했다가지고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털었다, 또 여기서 털었다, 이런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종목에 가서 먹은 거 반드시 뱉어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먹고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가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팔고 다른 종목 가면 백발백중 다 깨지게 됐습니다. 한 대표는 그런 걸 알죠. 먹을 만한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는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고, 여전히 백신 주권과 관련해서는 재료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백신 개발 업체들의 이상 결과 내지는 일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서는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업체들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백신 수혜주들은, 백신 개발주들은 아직도 다소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겠습니다만 반등 가능성은 아직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는 거니까 셀리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래도 주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넥신 같은 종목들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셀리드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 보세요라고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안다면 못할 것도 없죠. 셀리드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이 접근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담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SK 바이오스는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저는 할 만한 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넥신 같은 종목은 주가가 거의 못 올랐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넥신은 백신 개발에 있어서 지금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업체입니다. 그죠? 이런 종목은 제넥신 같은 이런 종목은 바닥권 이런 종목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종목들 딱 잡아놓고 수익권으로 접어들잖아요. 수익권으로 딱 들면 기분 좋잖아요. 수익 딱 들어가고 또 매수해놓고 수익 들어가게 되면 VIP 회비도 딱 나오고 그죠? 딱 회비 나오니까 회비 내고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백신 개발주 등에 들어올랐던 제넥신은 지금 여기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원생명도 벌써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유바이러스는 저만큼 가고 있는 겁니다. 백신 개발주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제 백신 개발주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현지들만 중심으로 해서 수익도 더 낼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이유, 얘네들은 시황하고 상관없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든 뭐가 되든 얘네들의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모멘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다 해드린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 또 왔습니다. 여러분들. 징글징글하죠?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면세점, CJ, CGV. 아직까지는 지금 이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상품 판매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투어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투어는 지금 기관 투자가를 쓸어 담고 있죠? 빨간색 선.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어요. 여행 업계가 지금 여행 상품 판매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고요. 정말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언급 들었듯이 오늘 지수가 조정받았어요. 오늘 지수 조정받았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횡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은 우상향입니다. 그죠? 여행주들은 우상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모멘텀 주고 이게 개별 종목이에요. 지수는 못 가는데 혼자 가잖아요. 이게 모멘텀 주고 이게 개별주입니다. 이런 걸 몰라요. 주식 그러면 맨날 뭐 차트 분석, 기업 분석은 이제 그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기업 분석은 기본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한두 개입니까? 근데 왜 못 가요? 시장의 흐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뭡니까? 이런 모멘텀도 지수는 못 가는 상태에서 그러나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가는 겁니다. 어때요? 직전 고점 돌파에 따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백신 개발주들, 백신 개발 관련주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는 백신 수혜주들, 여행주,
왜 이러죠? 자, 백신 수혜주들,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없다.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마지막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저는 아시죠? 일단 저는 급등한 종목들은 회원님들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들 종목들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매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바닥. 그죠? 우리가 매수했던 그 가격대가 대부분이 마지막 바닥권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어디입니까? 여기 노란색 선.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일단 들어간 거고요. 그죠?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리드라는 종목은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워낙에 재료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갔고 2차 매수 들어갔고 그죠? 또 그죠? 그러면서 다른 종목들 보세요. 다른 종목들도 어디서 들어갔나? 참조연이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그죠? 또 모두투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낮은 가격에서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모두투는 지금 직전 고점 돌파 후에 지금 눌림이 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수익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라는 건 그래요.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한 게 아니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초기 구면 내지는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올 때 요런 죽으면 그리고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2차 반등이 나온 요 눌림목 구간. 요 눌림목 구간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어느 시점에서 배팅이 들어가야 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백신 관련 수혜주들, 여행주들과 카지노 관련주들과 항공주들과 면세점 관련주들과 CJ, CGV 여행주까지 이들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들 종목군들은 다음 주에는 분명히 다음 주 초, 월, 화요일 정도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부 대형주들. 자, CJ, CGV 같이 좀 보기 편하게 자, 올려놓겠습니다. 기존의 대형주들 중에서 안 되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들 종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너무나 조정 자체가 좋습니다.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참조여행 어떻습니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요. 다른 종목들보다는 월등히 강합니다. 이번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1차 상승 때보다 강력한 2차 반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분명히 자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종목 선택과 더불어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된다. 아직은 시세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주들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오늘 카지노 관련주가 밀렸습니다. 파라다이스, GKL이 좀 많이 밀렸어요. 오늘 최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반락폭이 컸는데 오늘 기관들이 파라다이스를 주식 좀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여행 재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카지노 관광이 좀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 바로 그런 상태들이 봤을 때 역시 GKL과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정거리에 들어갔는데 이 조정이 여기서 이만큼까지 가서 올지 아니면 곧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기었다 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역시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그동안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타이밍을 못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또 한마디 마지막 타이밍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항공주들이 진에어가 급락이 났었죠. 얘는 좀 심했어요.
저가항공사들이 진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타격을 받은 것이고요. 얘가 밀리다 보니까 저가항공사에서 TA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데도 밀렸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리예요. 제자리입니다. 마지막에는 항공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라든가 카지노 관련주가 일단 달려가야 그 다음부터 항공주가 이제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 CJ CGV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잘 못 가잖아요. 그죠? 지금 영화 개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벤져스라든가 그동안 영화를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백신 보급이 좀 더 강화되게 되면 여행 재개와 더불어서 영화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CJ CGV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밤 특종에서 하나투어 같이 여러분들한테 뒤늦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어때요? 하나투어 조정 너무나 견주하고 CJ CGV도 이 정도면 너무 견주하죠. 어제 5%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그죠? 네. CJ CGV가 곧바로 갈지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갈지 내지는 가서 또 눌림을 줬다 갈지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기적인 전망 자체는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이들 백신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우리가 가져볼 필요는 있다. 계속 얘기합니다. 얘네들 말고도 주목할 만한 섹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엔터주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A라는 섹터와 B라는 섹터가 있는데 A라는 섹터가 성장 여력과 주가의 상승 여력과 기대 수익률이 커요. B라는 종목 섹터는 상승 여력과 상승 탄력이 좀 약하다. 어떤 걸 잡아야 됩니까? 여기에 선택과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백신 개발주들과 백신 수혜주들이 일단 시장의 선두이고 항공주들과 여행주들과 카지노와 면세점, 영화 관련주 얘네들 안에서 순위가 있을 뿐 이 안에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다가 선택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나마 여기 이쪽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엔터주 말씀드렸는데 엔터주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쪽에다가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긴 있고요. 선별적인 반등도 나오고 이제 원전 관련주도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재료가 많이 반응돼 가지고 추격 매수하기 좀 어려워요. 놓친 겁니다. 그리고 볼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대선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년 2020년 2022년인가요? 어우, 이제 뭐 연도도 헷갈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갑니까? 아, 이제 2022년이네요. 2022년 3월입니까? 대한민국의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5월 말이고요. 다다음 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6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6월이면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선이 시작되는데 계속 얘기입니다. 대선은 누가 대선에 나가는 것 자체는 잠깐 호재예요. 큰 호재는 뭡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 누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가? 이게 제일 큰 재료인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지율로 그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지지율로 봤을 때 누굽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윤석열 씨는 이번에 8.15 행사와 더불어서 뭔가 이제 한마디 했죠. 한마디 했고, 그걸 빌미로 이제 윤석열 씨는 실질적인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잠깐은 어찌어찌 해가지고 인기를 지지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선에 접어들면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 이재명 씨는 선수고 아직은 윤석열 씨는 정치 아마추어 이렇게 보고 있겠죠. 자, 이제는 윤석열 씨도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서 얘네들이 갔다가 조정을 받습니다만 나중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훨씬 더 좀 세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형태인데, 기술적으로도 중간 바닥은 다지고 있는 상태, 좀 안정적인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반등 시점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대선주들은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대선주들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주들은 내년 3월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죠. 이슈주,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 자체를, 그러니까 테마주를 선택하더라도 초단타 매매는 안 합니다. 이슈 테마가 있더라도 초단타 매매보다는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대선주들은요, 단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동성이라는 게 좀 무서워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대선주들 슈프나 BH도 그렇고 얘도 지금 중간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요런 게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선주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대선이 이제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을 전후로 해서 대선주들은 꼭 찍어 놓을 겁니다. 내년 3월에 대선이기 때문에 3월을 전후로 해서 꼭 찍어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본격적인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이 시세 분출이 나올 건데, 그 시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선주들 시세가, 여러분들 지금 이 슈프리아 BH도 그렇고요, 동신건설도 그렇고, 시세가 이거 어디서부터 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6,000원, 7,000원대부터 올라간 겁니다. 이미 1000%가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시세입니다. 대선주들은 그래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변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선주들도 일단은 보는 게 맞고, 일단은 지금은 지지율 측면에서 이재명 씨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구간들,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 씨가 대권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지금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다가 대권 도전한다고 해도 밀릴 겁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대선에 진입을 하면서 지지율이 반대가는 이런 구간들, 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윤석열 관주들도 올라갈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죠. 요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도 그런 반등, 이 대선주들은 그런 반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요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쉽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은 걸리더라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대선주가 매매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던 백신 개발주들,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그쪽에만 선택과 집중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또 거기 말고 반도체 장비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도체 장비주 쪽, 이쪽에 봐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대선주들은 옵션입니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주목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자신 없으면 대응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나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백신 수혜주들, 백신 개발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전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면 백발백중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정장세는 그들 개별 성장주들에 대한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말 동안 쉬시면서 한 대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드렸는지, 결과는 또 어땠는지,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한테 한 대표는 항상 무방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다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유를 하면서도 대응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백신 관련주, 백신 수혜주 쪽으로 계속해서 다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셀리드도 지금 이제 여전히 3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완전 그죠? 그런 상태고, 그죠? 셀리드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 TV방송에서 다 나갔습니다. 무방에서 얘기했지, TV방송에서 다 얘기했지. 그리고 우리는 다 매수했는데 여러분만 매수를 안 했을 뿐이에요. 참 좋은 여행 잘 가고, 모두토 잘 가고, 파라다이스 잘 가고, 오늘 눌렸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그때 그 당시 한 대표가 얘기했을 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요 월요일 화요일 말고요. 아니야 그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장담 못해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그 매수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고 계셔가지고 또 쫓아가가지고 지금 수익이 안 나거나 또 오히려 물려 계시거나 하는 분들은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아, 인제 나 대형주 들어가서 인제 꼭지에서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 그동안 힘들어가지고 대형주 쫓아가가지고 이제 수익 좀 내려고 대형주 쫓아갔는데 밀렸어. 그죠? 아, 징글징글하게 중소형주 쫓아가다가 매매를 했는데 그리고 대형주 쫓아갔는데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샀는데 어떻게 또 손절해? 그건 여러분들이 습관이에요, 습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수하자마자 잘못됐다 판단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겁니다. 그래야 손절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이 짧은 손절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손실이 요만큼 나잖아요. 손실이 요만큼 나면 종목 장세를 가지고 올라가면 손실 회복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대신에 손실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올라가도 힘든 거예요. 손실 회복하는 게. 그죠? 지금 대형주들은 그나마 지수가 많이 안 밀려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다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0에서 50%는 정리를 하고 나서 그리고 종목 장세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뒷붙이는 매매 말고 한 대표가 시장의 큰 흐름을 잡아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종목들은 이 개별 종목들은 이번에 갔다가 눌림이 나오는 이 구간이 지난번에 놓쳤던 분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갖고서 타이밍 놓친 분들은 이번에 물량 줄이시고 나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고 다음 주 기회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라. 다음 주 보시면 알아요. 이제 다음 주 이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알고 이번까지는 그동안 종목군들의 개별 종목들의 반등은 워밍업입니다. 종목들의 반등장은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몸풀기입니다. 몸풀기고요. 오늘 음봉이 좀 크게 나와서 몸풀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몸풀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이죠? 대형주들의 수익률은 비교를 하지 마세요. 중소형주들이 좋고 중소형주가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그만큼 작은 짧은 기간에 시세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대형주 쪽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줄이시고 지금도 바이오제약주를 갖고 계신데 바이오제약주가 얼토당토하는 바이오제약주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안 됩니다. 바이오제약주는 일단 백신 개발 관련주 쪽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다른 바이오제약주는 올라가봐야 잠깐밖에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계좌에다가 힘을 주지 못하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 과감하게 물량을 정리하고 주도주로 옮겨가는 그리고 개별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 지수가 올랐다가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하는 기간 동안 종목 장세로 손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정세에서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는 그런 매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음 주가 될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조정 장세 보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왜 슬퍼해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죠? 특히나 한 대표 무방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런 장세 보면서 슬퍼할 이유 없죠. 한 대표가 분명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예측해드렸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정 장세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서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종목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종목 장세는 이미 워밍업이 끝나고 있고요. 이제 레이스가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니까 그저 마시고 과감하게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원님들 계좌 신고가 나온 거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밀려서 계좌가 다시 이제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만 조만간에 다음 주 안에 계좌는 다시 신고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계좌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종목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목 한두 개로 뭐 얘기하지 않는데 그 종목 한두 개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갑니다. 그 종목들이 한두 개가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계좌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눌림을 주고 반등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되면 자, 계좌는 한순간에 터진다. 그래서 눌림이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동안 쉬시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들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다음 주에는 전략적으로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장세를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마셨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은 자 5번 자 5번 한번 부탁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해되신 분들 5번. 자, 이해되셨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VIP는 뭐 더 얘기 안 하고요. 요거 하나만. 보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보유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MBN골드 홈페이지 가시면 한대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왼쪽 중간에 여기 있습니다. 자, 정의원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종목 다 올려주세요. 종목 수가 50개가 됐건 100개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시면 월요일날 장 출발해 전까지 안 되는 종목은 가져가라고 할 거고요.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도하라고 할 겁니다. 매도하라고 하면 과감하게 팔고 다음 주부터 마셨던 그 종목 장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면서 종목에 대한 매집을 단행할 거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중소형주들은 한번 이번에 눌림 주고 치고 올라가게 되면 반등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 반등 시점을 잡는 거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들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유주식 갖고 있는 분들 계좌가 다 보이고 수익이 안 나는 그런 포트폴리오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을 여기다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VIP 가입하시고 올려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장 출발할 때까지 답변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고 자, 또 얘기합니다. 지금 88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이상의 수익을 줄 상이고요. 강세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간 조정이 좀 더 나오고 나서 나중에 강세장이 나오는 장세가 될 수 있으니까 3000선이 지지가 되는 한 강세장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 아시고 이게 아니고 기회 관점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기대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님들은 자, VIP 가입하시고 그리고 코너에다가 자, 종목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